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더디게 진행돼 왔던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충청북도의 부정 채용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충주의 사과 농장 두 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대청호 문산길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결국 철거를 결정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방역본부는 도내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이번 주에 풀 가동해 더디게 진행돼 온 접종률을 확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이 위탁 의료기관에 도착해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습니다. 경찰과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첫날, 지역 경찰 수장으로서 접종을 서둘렀습니다. 경찰은 대민 접촉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제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백신을 맞음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예방 접종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먼저 맞게 됐습니다. 충북의 1분기와 2분기 접종 대상자 21만여 명 가운데 1차 접종을 맞은 인원은 9만여 명 정도로 아직 접종률이 42.6%에 머물고 있습니다. 18세 미만과 임산부를 제외한 충북의 전체 접종 대상자 135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접종률이 6%대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주 청원구와 진천군 등 5개 지역의 화이자 예방접종센터를 모레 수요일 개소해 백신 2,000도즈씩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 이전이 예정된 흥덕구를 제외한 도내 13개 예방접종센터가 풀 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그 안정성에 대해 조금 잠깐 유보된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화이자 관련된 접종센터 오픈되고 나면 예방접종은 이제 속도를 낼 사항입니다. 그거는. 충북은 1차 접종 기준으로 음성군의 접종률이 70%를 넘기며 가장 빠르고 보은과 증평, 진천군은 10%대로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감사원이 충청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 부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배우자가 낸 문제로 시험을 치르고 사촌의 면접 평가에 참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산하 농산사업소는 2018년 4월 A씨를 기간제로 채용한 뒤 반년 만에 정규직인 공무직에 채용했습니다. A씨는 도청 직원 B씨의 배우자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소는 A씨를 기간제에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지원서를 반려하고 면접 점수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는 실기시험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는 또 비슷한 시기 팀장 D씨의 배우자 C씨를 전형도 없이 면접 결과표를 임의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C씨는 5달 뒤 배우자가 출제한 실기 문제 등을 풀고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농사일이 때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못 구하지. 그러니까는 직원 중에 누가 한 사람 있냐 우리 급하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다른 유형의 채용 부정도 적발됐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사촌 관계인 과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채용 공고나 전형 절차 없이 거래처 대표의 아들을 기간제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마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서류를 제출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농산사업소에서는 행정 업무를 맡은 기간제 직원이 누에 사육 등 양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몄고 농업기술원은 사실과 다른 직무 분석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부정 채용에 관여한 직원들의 문책과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또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주의 사과 농장 두 곳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과수 화상병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과수원. 하지만 무성했던 사과나무 수백 그루가 단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이 발견돼 뿌리채 뽑아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줄기에서 궤양 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키우던 사과나무 542그루를 모두 매몰 처리한 겁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견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올해만큼은 무사하길 바랬던 농부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봄이 되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요새 이제 겨울이지 요새 심을 것도 마땅찮고. 또한 인근 사과 농장 한 곳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 4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보통 한 5월 달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올해 좀 빨랐던 것 같고요. 병균이 궤양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거를 현장 확인한 거죠. 지난해 충주 지역 357개 사과 농장 190여 헥타르를 초토화시킨 과수화상병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본격 창궐하는 5월 이전에 의심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중 예찰이 답입니다. 집중 예찰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잡아내는 것이 선제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만 날리게 된 대청호 문산길에 대해 CJB가 연속 보도해 왔는데요. 청주시가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예산 18억 원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청호반의 풍광을 만끽하며 산책할 수 있도록 3km의 둘레길을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청주시. 하지만 태풍과 폭우로 대청호 수위가 상승하자 문산길은 군데군데 길이 끊겨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수자원공사의 권고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대청댐에서는 대청댐 수위 및 방류량 조정 요청이 불가하며 홍수 조절 등을 위한 댐 운용으로 데크 등을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보상, 배상 요구할 수 없음을 조건으로 허가를. 끊어진 부교를 잇지 못해 통행이 불가한 산책길은 뒷수습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완전히 뜯어낼지 아니면 보강공사를 벌여 재사용할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둘레길 조성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안정성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전면 철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재 철거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주시는 업체를 선정한 뒤 6월 초까지 모두 원상복구할 계획입니다. 철거 비용은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들은 사실은 여러모로 비판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가 대청호 문산길에 쏟아부은 예산만 18억 원. 재해 안전성을 배제한 어처구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아까운 예산이 수장되고 청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추락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문화 복합시설 대상학교로 청주 복대초등학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복대초등학교를 청주 서현직으로 이전하고 기존 학교 건물엔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동남직으로 옮기는 상당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복대초등학교를 교육문화 복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상당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 충북교육문화 복합시설로 공모과정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겁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이곳 복대초등학교는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전될 부지는 가경동 서현지구의 서현 2초로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복합시설 사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과 교육센터 운영이 목표인데 최근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한 초등학교 수요를 맞추면서도 기존 학교 부지를 지역 상생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사례로 추진되고 있는 상당초등학교의 경우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동남직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대신 기존 상당초등학교 자리에는 복합도서관과 돌봄 공간, 미래교육센터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상당초의 경우 2024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복합시설 설립은 이번 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간적 혜택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학교에는 이제 말씀드린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설치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교육 수요를 맞추면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시계추 같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농촌에 새롭게 정착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도시 직장인의 삶을 정리하고 청년 농부를 선택한 이들은 예비 농부들의 길라잡이로도 나섭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4년 전 부인과 함께 괴산에 귀농한 38살 한승욱 씨. 관리기를 이용해 너른 밭에 일황과 굴을 팝니다. 움푹 파인 골 위에는 검정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에 난 구멍에는 옥수수 모종을 심을 예정입니다. 28살 임채용 씨는 4년 전부터 나비와 반딧불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사육사로 근무하신 아버지와 함께 곤충을 길러 전국 생태마을이나 축제장, 교육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아보기 전에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몰랐는데 시골에 살아보니까 도시보다는 나는 시골이 더 재밌다. 모아는 농부들이란 뜻의 농업법인 모아농 회원들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 내려온 청년 농부 6명은 지난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괴산에서 4H 활동을 하다 뜻이 맞아 모아농을 설립했습니다. 도시에서 조경 설계사와 국책기관 연구원, 바리스타, 조리 전공 대학생이었던 청년 농부들은 지금은 유기농 채소와 쌀, 표고버섯, 곤충 등을 기르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회사에만 얽매여 있고 결혼했어도 그 결혼 생활도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좀 유지를 못하는 상황.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 모아농은 정부 사업에도 선정돼 6월부터는 예비 농부들의 길라잡이로도 활동합니다. 농촌에서 2달 살아보기에 신청한 예비 농부 60명에게 자신들의 농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계획입니다. 환상을 버리는 대신에 기대감은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만 가지고 오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도시에서 펼치지 못할 어떤 꿈이라던가 역량은 펼치실 수 있는. 농부를 선호 직업 명단 위쪽에 올려놓고 싶다는 청년 농부들. 그들의 의미 있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노선이 빠진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청권 광역철도는 청주가 패싱된 무늬만 충청권 광역철도라며 차라리 대전 세종 광역철도 또는 대전 세종 공항 전용 철도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마땅할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정부는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 시민을 약올리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청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이 가세하는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첫 활동으로 오는 29일 충북선 옥산 건널목에서 출범식과 정부 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소아응급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1명에 불과했던 소아전담 전문의를 올해 5명까지 늘린 데 이어 다음 달 1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아전담 전문의는 응급실 내 별도의 진료실에 상주하며 24시간 교대로 진료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올해 스마트 챌린지 시티형 예비사업 대상지로 충북과 대구, 춘천, 포항 등 4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충북은 혁신도시와 오송, 오창 지역에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와 자율주행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오는 낮 12시 30분쯤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63살 A씨가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옥천 휴게소 확장 공사 현장에서 화물 차량에 후진 신호를 보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